내가 날 이렇게 무시해.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웃들 내가 남 걱정할 처지야? 한상구는 손에 있는 막대기로 김미숙을 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2명의 경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 체포합니다. 뒤에 있던 경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바로 체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신분증. 국가정보팀장 장도윤 위 가족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좁은 거실에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틀어진 소주병과 깨진 그릇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나 피가 맺혀 있었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상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 무시해.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뭐야? 한상구가 고함쳤습니다. 김미숙은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한상구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웃들, 내가 남 걱정할 처지야? 너 같은 여자 내가 받아준 게 어디야? 장석진 죽고 난 뒤에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내가 날 무시해?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며 김미숙의 뺨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2명의 경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도윤이었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맨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득며 울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김미숙은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막았습니다. 김미숙이 놀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니? 그러나 도윤은 어머니를 향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상구에게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 같았고 숨소리조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지금 체포합니다. 한상구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던 그는 도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젊은 놈이? 내가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도윤은 천천히 검은 가죽 지갑을 꺼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원 소속 요원의 신분증이 번쩍 빛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경찰 2명도 그 순간 동시에 경례를 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상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농담이지. 이게 다 뭐야?
내가 정말 경찰이라고. 국정원이라고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군나 대신 반짝이는 구두 끝이 깨진 그릇 조각을 밟으며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한상구를 덮치자 한상구는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정폭력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의 작전에서 사용했던 공식적인 문구처럼 차갑고 기계적으로 울렸습니다. 김미숙은 눈물이 차올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있는 아들이 너무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멀었습니다. 한상구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 이거 오해야? 그냥 부부 싸움이었어. 경찰 아저씨들이 여자한테 물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단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춤에서 은빛 수갑을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목격했고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더 저항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추가 처벌됩니다. 수갑이 찰칵하고 벌어지며 거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한상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미숙은 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지금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국정원의 요원이 되어 눈앞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곧 폭풍을 불러올 전조 같았습니다. 누구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이 밤이 가족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한상구는 벽에 몰린 채 수갑을 눈앞에 두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미숙은 소파에 웅크린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정말 너 맞니?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그러나 도윤은 차갑게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상구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행범입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경찰 2명이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움직였지만 여전히 상황의 주도권은 도윤에게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도 억지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얘야, 너. 내가 뭔데 이래? 이 여자는 내 아내야. 우리 집에서 부부리 싸운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에 김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동시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차갑게 눌려졌습니다. 도윤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의 가슴은 저여왔습니다. 분명 아들이 맞는데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젠가 웃으며 엄마라고 부르던 소년이 이제는 차갑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냉철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제발 이렇게 하지 마라.
이유들 다 알게 되면 엄마는 더 못 견뎌.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을 이제는 모두 드러내야 합니다. 김미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의 폭력이 알려지는 수치와 아들이 더 이상 예전의 아들이 아님을 확인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상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라고. 저 여자도 원치 않아. 그냥 부부리 알아서 할 문제야. 내가 뭔데 나서. 도윤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때리고 협박하는 것이 부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말은 증거가 됩니다. 김미숙은 두 사람 사이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기다렸던 그리움과 지금 눈앞에 낯선 차가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김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차갑게 변했구나. 엄마는 그게 더 슬프다. 도윤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는 깊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주먹이 떨리듯 쥐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어머니 대신 법을 선택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지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어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지킨다라는 말보다 그녀에게는 멀어진다라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김미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상구가 마지막 힘을 내어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은희야? 아들이면 다야? 내가 뭔데 날 체포해? 여자가 원하지도 않잖아. 그의 말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 2명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고 도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오랜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안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 새아버지의 욕설,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감정은 갈라지고 부딪히며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은 폭풍전야처럼 숨죽인 긴장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김미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은 새처럼 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오랜 세월 쌓인 고통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더 세차게 움켜쥐었습니다. 김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떠난 거잖아.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에는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거칠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한 거니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미숙은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윤이 너를 힘들게 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그렇게 떠나게 만든 게 다 내 탓이야. 그녀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흐느낌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죄책감과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게 물 들어갔습니다. 한상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꺼봐라, 이 여자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지 않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다 부부 싸움일 뿐이야. 그 순간 도윤의 인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단숨에 한상구 쪽으로 다가가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한상구의 몸이 휘청이며 벽에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벌컥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내뱉습니까? 경찰 2명이 긴장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눈빛을 본 순간 그들은 차마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오랜 훈련과 전투를 거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였습니다. 한상구는 비틀거리며 도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도윤의 손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이 눈물로 가득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김미숙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도윤아,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 목소리에 도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머니의 울부짖음은 그의 가슴을 정통으로 후려쳤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한상구의 멱살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여전히 불길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상구는 헐떡이며 뒷걸음 질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기운에 휘청이면서도 목청을 높였습니다. 끝내다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여자가 빌면 다 되는 거야. 이 여자는 날 떠나지 못해.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비굴하게 떨렸습니다. 김미숙의 얼굴에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그 얼굴은 금세 젖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눈앞에 있는 남편의 폭력도 아들의 차가운 얼굴도 모두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김미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남편이 죽고 아들이 떠나고 이제는 다시 가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돼 버렸는지 모르겠어. 도윤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은 그에게 칼날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가 강인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어머니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도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실은 고함, 울음, 거친 숨소리로 뒤엉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세 사람의 감정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울음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한상구는 여전히 변명과 욕설을 내뱉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도윤은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눈빛으로 양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는 차갑게 다져진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거실은 울음과 고함이 한데 얽혀 혼란스러웠습니다. 김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한상구는 여전히 추기에 젖은 채 비틀을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조유는 두 손을 떨며 어머니와 한상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군 결심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밝혀져야 합니다. 김미숙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제발 그만해라. 이웃들도 알게 되고 다들 수근거릴 거야.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꺼낸 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은색의 작은 기계가 그의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김미숙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예가 만 듯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제가 지켜본 기록입니다. 한상구의 눈이 커다랗게 띄었습니다. 술 기운이 단숨에 깨져버린 듯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뭐라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 소리. 너 같은 여자가 뭘 안다고 떠들어. 내가 없으면 넌 거지야. 또 울어. 그만 좀 울어.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날 망신 주냐고? 내가 술 좀 마셨다고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더 큰일 나. 거실을 울리는 음성은 생생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김미숙의 숨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울부짖는 목소리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상구의 폭언이 적나라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김미숙은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이 그 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소파를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상구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꺼. 당장 꺼. 그건 다 오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나 도윤은 버튼을 눌러 다른 날짜의 기록을 재생했습니다. 또 다른 날의 욕설, 위협, 그리고 의심과 집착에 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남자 만났지? 내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 소리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증거였습니다. 김미숙은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도윤이 낮게 그러나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한상구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이미 벽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러지고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그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한 거야? 도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 폭행할 때마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증거와 증인이 있습니다.
김미숙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다니 죄책감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는 간신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미숙이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날 지켜보고 있었구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경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 2명은 이미 메모를 하며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상구의 발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한상구는 두 손을 허공에 내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조작이야. 내가 꾸민 거라고 믿지 마. 다 날 의하려는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김미숙은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녹음기를 꺼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거실은 더 이상 울음과 고함으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한상구의 무너진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김미숙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작은 안도의 빛이 비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자 도윤의 눈빛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눈물 흘리는 어머니를 향했지만 동시에 먼 과거로 향했습니다. 기억의 문이 열리듯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이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가정, 그러나 언젠가 무너져 내렸던 기억들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을 바꿔버린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열린 창으로는 매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공부를 마치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오다 부모의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익숙했지만 곧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김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장석진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녀석이 알면 충격이 클 거야. 우리 아이는 사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몸은 굳어 버렸습니다. 장석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이는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잖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이양 자신이 부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16살 소년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눈앞이 어두워지며 발밑이 꺼져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틈을 부여잡은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부모가 건네는 따뜻한 말조차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린 채 선생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도윤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왜 태어난 거지? 그는 집에서도 변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부모가 건네는 반찬을 밀쳐내고 차갑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마다 문을 쾅 닫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마다 부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실 이 병에 왔잖아. 반항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를 접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 쳤고 선생님들의 꾸중도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어머니 김미숙의 눈물이 그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매번 아들을 붙잡으며 울었지만 그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김미숙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제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진짜 엄마는 어디 있는데?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그 순간 김미숙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붙잡았지만 도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집안은 점점 어둡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끝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집을 뛰쳐나가듯 이때에 버린 그는 부모와의 인연을 끈 듯 떠나버렸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아들의 방을 청소하며 그리움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 장석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미숙은 홀로 남아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와 다시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의 기다림은 끝없는 터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물 속의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만이 집안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기다림은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남편 장석진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마저 군에 입대한 후 집은 고요한 빈 껍데기처럼 변했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아직 6시도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려오는 것은 새 소리도 사람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귀가를 채우는 것은 오직 정막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전기주전자를 올리고 혼자 마실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의자가 3개 놓여 있었지만 실제로 앉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항상 맞은편에 앉아 아침 인사를 건네주었고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식탁 위에는 한 사람의 숨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김미숙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나 혼자라니 참덥구나.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윤은 중학생 시절 아직 사춘기의 그림자가 덜 드리워진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든든하게 아들을 감싸 안고 있었고 그녀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았지만 사진 밖의 현실은 더없이 쓸쓸했습니다. 청소는 매일 반복되는 그녀의 의식이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은 그대로 두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늘 닦아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고등학교 교과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필꽂이에 꽂힌 샤프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녀는 치우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게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늘 정갈했지만 정갈남이 곧 외로움이었습니다. 밥을 해도 한 사람 목, 국을 끓여도 2 새끼를 넘겨 결국 버려야
했습니다. 불 꺼진 방들은 마치 사람 없는 빈 무대처럼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시계 초침 소리마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정막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며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윤이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녀는 매번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고 세월만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무렵에 앉아 밥을 먹을 때는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회식이다라며 웃던 남편의 목소리, 엄마 이거 맛 없어라며 투정 부리던 아들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그녀의 귀가에 여전히 생생했지만 눈앞에는 오직 빈의자만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삼키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미숙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 그대로인데 왜 떠나버린 걸까? 밤이 깊어지면 더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꺼두고 혼자 소파에 앉아 과거의 추억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아들이 어릴 적 남긴 그림과 편지들,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이 없었다면 그녀는 이미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언제라도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늘 현관앞 화분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집은 그녀에게 아픔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아들을 위한 끝없는 기다림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았지만 눈을 뜨면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기다림이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미숙이 눈을 감고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엄마라고 불러줄 날이 오겠지? 창밖에는 늘 같은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에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 한상구였습니다. 한상구는 장석진이 살아있을 때부터 집안에 드나들며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고 가끔 필요한 물품을 챙겨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장석진이 떠난 뒤 그의 발걸음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김미숙은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도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조금씩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상구가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미숙 씨,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내가 곁에 있으면 덜 외롭지 않겠습니까? 김미숙은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런 생각할 수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상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랜 기다림 끝에 굳어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는 꾸준히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음식을 챙겨주었고 여름이면 집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김미숙은 처음에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고마움이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거절하기도 했지만 한상구는 늘 묵묵히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의 구회 끝에 결국 김미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혼자 버티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그녀는 한상구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초반의 1년은 분명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다시 누군가의 곁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한상구가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2번 다시 혼자 울지 않게. 그러나 그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한상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가장이었지만 밤에 술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술잔이 기울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흐려지고 말투는 거칠러졌습니다. 한상구가 술기운에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왜 늦게 들어왔어? 어디 갔다 온 거야? 김미숙이 당황해 말했습니다. 장바느라 늦었을 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의 의심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단순히 늦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늦게 받으면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했고 외출 후 돌아오면 누구를 만난 거냐고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처증의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제발 그만해요.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왜 이런 말로 상처를 줘요. 하지만 그의 귀에는 그 말이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크게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몇 년을 기다려서 널 얻었는데 이제 와서 날 이렇게 무시해. 넌 나 없으면 안 돼.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폭력처럼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김미숙은 눈물을 삼키며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작은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술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점점 심각한 폭과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세차게 잡아채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위협적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한상구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너 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 알아, 이 집도 이 생활도 다 내 덕분이야. 김미숙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결혼이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술에 취해 어떤 짓을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점점 공포로 채워져 갔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고 이제는 새 남편의 그늘마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웃음을 잃은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도유는 어린 시절 입양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방황 끝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은 거칠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려 했었습니다. 특수부대로 선발되어 707 부대를 거쳐 그는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까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범한 청년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랑을 나누거나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블랙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의 삶은 비밀과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외에서의 작전은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그림자 속에서 그는 언제나 긴장과 고독을 껴안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가까이 하는 건 곧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러 그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내면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언젠가부터 그의
마음구석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긴 블랙요원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는 국정원 본부로 복구했고 과장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 일정 부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위험한 임무가 끝난 지금이라면 비로소 평범한 삶을 조금은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평범했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곧 동거로 이어졌습니다.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남처럼 꾸며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누군가와 함께했습니다. 낯선 잠자리에서 깨어나 옆에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도 국정원 작전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진짜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진짜 삶의 감각이었습니다.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작전 중 수없이 목숨을 걸었던 순간보다도 더 큰 떨림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이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움켜쥐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는 진실을 도윤이 아기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꿔주는구나. 이제는 정말로 지켜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이를 안고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왜 부모를 미워했는지 후회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입양의 상처, 배신감, 그 모든 게 사실은 어리석은 오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문득 멀리 떨어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을 그녀가 홀로 살아가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께 사죄해야 한다. 다시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는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찾아뵙자. 아이를 보여 드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자. 여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또한 그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섰을 때 그는 가슴이 뛰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곁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친구였던 한상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와 재혼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한상구는 성실하고 따뜻한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술을 마신 한상구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습니다. 너 내가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날 무시해. 어디 감히 내 눈을 피해 다녀. 그의 손이 어머니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김미숙의 몸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당장 달려들어 새 아버지를 때려눕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대신 숨을 고르고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법으로 무너뜨리겠다. 어머니를 지키겠다. 그때부터 도윤은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는 새아버지의 목소리를 기록했습니다. 어머니의 울음과 깨지는 그릇 소리도 모두 담았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며 한치의 빈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훈련된 눈과 귀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혼자 눈물 흘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국정원의 과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삶, 다른 하나는 아들로서 어머니를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진실을 드러낼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드러난 수많은 폭과 폭행이 기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미 경찰에게 눈을 보냈고 경찰은 수갑을 준비하며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한상구의 몸이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술기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의 두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손이 바닥을 긁으며 앞으로 뻗었습니다. 김미숙의 발목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폭언을 퍼붓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거실에는 그의 흐느낌이 울음소리처럼 번져갔습니다. 김미숙은 놀란 듯 그의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홀로 살아온 외로움과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찾은 누군가의 그 곁이 비록 폭력으로 물들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진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미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이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그 말은 거절이 아니라 흔들림이었습니다. 경찰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자 한상구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얄팍한 계산이 스쳤습니다. 그는 온몸을 던지듯 김미숙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탕탕 치며 애원했습니다. 한상구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 내가 술만 끊으면 정말. 술만 안 마시면 괜찮아질 수 있어? 미숙 씨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김미숙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때 그녀에게 다가와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을 다시 살아볼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의 간절한 오음은 그녀의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몇 번이고 반복된 거짓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장면을 수없이 상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술에 취한 뒤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고 잠시 후 다시 폭력을 반복하는 모습. 그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미숙은 눈물 어린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아 떠났던 아이가 이렇게 단단하고 차갑게 변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의지가 숨어 있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한상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아들이라면, 내가 진짜 남자라면 한 번만 봐주지 않겠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맹세할게. 그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시선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한상구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떨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은 울음과 뒤섞여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거실은 마치 허망한 연극 무대처럼 보였습니다. 김미숙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녀의 울음은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자신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선택했던 잘못된 결혼. 그리고 그 대가로 치른 수많은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경찰은 잠시 손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범인을 연행하는 것은 절차였지만 가족의 눈물 앞에서 순간적으로 망설여졌습니다. 그 공백의 순간에 한상구는 더욱 애원했습니다. 그는 김미숙의 발치에 얼굴을 묻고 눈물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숙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도윤이 다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거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미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습니다. 한상구의 울음과 도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교차하며 방안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잠시 고요가 흐른 뒤 김미숙은 눈물을 닦고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말에 한상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 스친 희미한 웃음은 아직 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한상구의 흐느낌은 잦아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그의 곁에 서 있었고 도윤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은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적 속에서 김미숙의 시선은 아들을 향해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떨림 그리고 오래 묻어둔 진실을 꺼내려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내가 떠나기 전 내가 끝내야지 못했던 말이 있어. 도윤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오래된 회한을 짊어진 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에 있는 모두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김미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16살 되던 여름 우연히 들었을 그 대화 사실이야. 넌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아주 어릴 때 내가 널 입양해 왔단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은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김미숙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너를 처음 안았을 때 난 정말 두려웠단다. 내가 과연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내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을 때 난 알았어. 너는 내 아이구나.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넌 내 아들이다. 그 순간부터 넌 내 삶의 전부였어. 도윤의 눈이 젖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왜 그토록 따뜻하게 안아주었는지, 왜 늘 자신을 위해 눈물 흘렸는지 그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배신한 듯 느끼게 만들었는지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끝까지 숨겼습니까? 왜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김미숙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흔들렸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그 진실을 알면 너무 아플 것 같았어. 그래서 조금만 더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말하려 했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지. 도윤의 눈앞에는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배신감에 치을 떨며 집을 나섰지만 이제는 다른 진실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거짓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것, 그녀의 선택은 서툴렀지만 결국 아들을 지키려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속에서 무너져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그때 너무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를 키워주신 게 곧 진실입니다. 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김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고 이제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연결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떨렸지만 그 안에서 나온 말은 단호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나를 다시 엄마라고 불러줘서. 도윤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월의 상처와 오해 그리고 수많은 눈물이 그 순간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거실 안은 이제 폭력의 흔적 대신 눈물의 화해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한상구의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패배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마침내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긴 세월을 올가매던 족쇄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상구는 끌려가면서도 마지막으로 김미숙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과 미련이 섞여 있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단해진 아들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입양의 상처는 고백으로 치유되었고 어머니와 아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화해는 피보다도 진한 연결이었습니다. 서로의 눈물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폭력이나 거짓도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진실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긴 폭풍 후 같은 시간이 지나고 집안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거실에 흩어져 있던 부서진 유리 조각들은 치워졌고 싸늘하던 공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남겨진 건 김미숙과 도윤 그리고 아직 풀리지 않은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이제 공포가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인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세월의 주름으로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김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준 채 마치 어린 시절처럼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닌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있고 제 아내와 아이도 있습니다. 같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김미숙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습니다. 아들이 이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정말 손주가 있다는 거니? 나는 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아버지를 꼭 닮은 눈망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긴장된 표정으로 김미숙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경계와 설렘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도윤의 아내가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도윤 씨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의 손자입니다. 김미숙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잡자 그녀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눈물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미숙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내가 이렇게 와주다니 고맙다. 아이는 낯선 애도 울지 않았습니다. 작은 웃음을 지으며 김미숙의 볼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김미숙의 마음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오랫동안 흔들리며 울었습니다. 도윤과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집안에는 따뜻한 저녁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3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동안 비어있던 식탁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김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숟가락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어둠을 뚫고 피어난 햇살 같았습니다. 조윤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지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곁을 지키겠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이제 더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다시 가족이 모였으니 식탁 위에는 많은 음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웃는 얼굴들이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공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아내의 손을 잡고 어머니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 묻혀있던 회한 대신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3사람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김미숙은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남편이 떠난 후, 아들이 사라진 후 수십 년 만에 다시 듣는 진짜 가족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다시 빛을 찾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좀 보세요. 우리 도윤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손주까지.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그 속에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했습니다. 김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안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창밖에서는 잔잔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과 아내는 아이를 재우고 김미숙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 속에 모든 대답이 있었습니다. 긴 세월의 아픔과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함께 나눌 가족이 있었습니다. 외로운 집은 다시 웃음소리와 발자국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김미숙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 속에는 평화와 여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정적 속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더 이상 고통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끝에 얻은 안심이었습니다. 이제의 집은 기다림의 집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가족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중심에는 변함없는 어머니 김미숙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